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장 올라간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안 올라갑니다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정말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올라간다고 예측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려간다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수랑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백신 보급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11%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540만 명이 지금 벌써 백신을 투여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3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7천 명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백신 보급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백신 들어오게 되면은 경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참 좋은 여행, 저는 여행주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시세를 많이 내고 올라갑니다. 역시나 떨어질 때 손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버틴 분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투어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역시나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나오고 있죠. 역시나 여행 이런 것들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티웨이 홀딩스 이런 것들 역시 오늘 급등 나와서 지금 8.6%대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티웨이 홀딩스 말고도 이제 티웨이 항공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오늘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역시나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뿐 아직까지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것은 아니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단기 상승이 조금 반영이 되고 나면 또 빠져내려가면서 눌림목을 만들 것이고, 그때는 실적이 정말 뒷받침됐을 겁니다. 그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파동을 좀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이런 거 정상화 될 거니까 앞으로 여기서 2배, 3배 수익을 낼 것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내가 팔면 더 가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매도하신 다음에 수익을 좀 챙겨서 분할로 챙겨놓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서 여러 번 이득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정상화는 진짜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건 선반영인 거고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실체가 같이 받쳐주면서 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배드민턴 광고 같은 거 한 홀 딱 쳐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톡 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갔던 공은 떨어진다. 그때 치고 올라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역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상승 나올 때가 오히려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이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잡을까요?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수혜주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어버버버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말씀드리고 있죠. 컨텐츠 관련주 실적이 2020년에 전혀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더 좋아진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운송 관련 업종들 역시나 실적이 정말로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신 관련주라든지 요즘 소형 원자로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게임 관련주 역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또 식음료 파트도 그렇죠. 식음료 매출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이익도 점점 늘어나는데 주가만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외하고 있다 보니까 에이 저런 거 사서 언제 수익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외면하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상급등 나왔을 때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주 놓쳤다, 항공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뒤늦게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 좀 앞서 나가서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저는 오히려 현명하고 기본에 가장 입각한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종목을 정해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시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울상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점을 볼 때 2020년에 적자가 났었는가 흑자가 났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이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단타성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89,900원짜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무너뜨리고 오늘 약간 회복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역시나 오전에 또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전에는 이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3일 동안에 2,700억, 800억 정도 되는 2,700억 정도 되는 물량을 매수세로 3일 동안 딱 3일 동안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요. 기간을 조금 정해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2020년 11월, 12월부터거든요. 근데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을 좀 보내줬을까를 본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질 않네요. 자, 기간을 정해놓고 보시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020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13조 원에 해당되는 물량을 1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1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만 23조, 25조가 되는 돈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양쪽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그걸 좋다고 매수하고 있고요. 뭐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28조, 37조 사고 있네요. 자,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외국인들이 3일 동안 2천억 산 게 뭘 샀다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외국인들이 11월부터 지금까지 요 위쪽에서 지금은 13조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올까요? 뭐냐고요? 지금 자기들이 매도했던 가격보다 2%, 3% 꼴랑 2%, 3% 빠져있는 자리인데 저가 매수라고 들어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단타성으로 어이구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지. 약간 단타성으로 1%, 2%만 한번 들어가 보자. 2천억이 1%면 얼마야? 20억이다. 야, 3일 동안 20억 벌면 그거 얼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2천억 사놓고 지금은 조금의 순매수를 통해서 매수세로 올라오게 만들고 그걸 매도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량을 팔아내야 되는데 개인들의 기대감으로 여기서 많이 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가 실력이 좋다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추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고작 꼴랑 3% 빠졌다고 추가하면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실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위에서 13조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얘들이 저가 매수 메리트를 느끼려고 한다면 적어도 7만 원대까지 또는 6만 원대까지 빠져야 아이고야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구나. 우리가 비중을 다시 늘려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거 조금 빠졌다고 8만 900원 조금 내려왔다고 오늘의 매수 기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우리가 8만 1,000원, 8만 2천원에 팔았지만 8만 여기가 지금 저가 매수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매수가 들어왔던 걸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매수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말은 결국 외국인들은 또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가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어때요? 지수 자체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같이 끌어올려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잡으신 분들, 내가 올라온 종목을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오거나 조금 시세를 주면서 본전 또는 수익권 또는 약간 약손실권이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셔서 바닥에 있는 종목,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실적, 영업이익은 탄탄하게 2020년을 빛냈던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놓게 되면은 여기서 나는 손실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조언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가 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필요하다.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지주상가요? 그거 LG 요? 11만 3, 예. 네, LG 매수가랑 비중이요? 11만 3천 원에 30%요? 11만 3천 원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인적 분할하기 전에요. 아, 분할하기 전에 사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분할된 가격으로 지금 11만 원이신 거죠? 예. 일단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거나 하면은 좋은 거 없어요. 매수해서 좋은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수하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막 시세가 나오고 하는데 이거 인적 분할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전 그거보다도 그냥 이거 말고 지주사 건만 지금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SK하고 삼성물산이요. 보통 이렇게 분할될 때 있잖아요. 네네. 예, 그때 다 파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타기 하다가 이거 계속 그냥 물타기 하는 게 아닐 것 같아갖고 좀 저기 상담 신청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 물타기 자꾸 하시면은 이거 대주주도 못 되면서 비중만 많아지게 됩니다. 차라리 그래요? 물타기 할 거면 대주주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비중만 많아도 내 전 재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묶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LG만 분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분할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재상장하고 분할을 합병하고 뭐 합병시키고 상장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됐던 상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언제 우리가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분할 상장을 하고 첫 거래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 거의 10개 중에 9종목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엄청난 하락기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LG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분할하고 상장시키고 분할돼가지고 이렇게 지주사 바꾸고 이렇게 뭐 지분이 나뉘고 한 기업들 보니까 대부분 첫날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다 그냥 밑으로 오랫동안 빠져버리더라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첫날 파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거 인적 분할 되는 것도 몰랐고요. 그냥 지주사 거 3개만 딱 가지고 30%씩 다 그냥 해놨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몰랐다는 말은 자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어야죠. 네네. 그거는 전 이 방송이 모든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 그 상황인데 내가 내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꼴이에요. 나 몰랐어요 하는 거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몰랐어도 괜찮지만 앞으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LG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처음에 시세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처음에 시세 냈다 하더라도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우하향하면서 엄청 오랫동안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떨어지다가 약간 단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며칠 전까지는 음봉으로 6%대 막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은 0.5%밖에 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기 반등이 혹여나 여기 10만 원 지지받고 나와준다면은 10만 5천 원이나 11만 원 정도 본전은 부근이 오면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10만 원이 무너지면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정리해버리는 게 다른 매매를 해서 또 매매 기회를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물려 있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물리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할 기회를 얻으러 가자. 그래서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는 이런 거 분할한다는 이슈 절대 모르시면 안 되고 안다고 하더라도 하고 난 다음에 첫날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구나라는 거 배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머큐리요. 머큐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500원 20%. 11,500원에 20%요? 네네. 꽤 오랫동안 들고 계시네요. 네. 왜 사셨을까요? 그때 5G 좋다 하니까 샀는데 계속 빠져갖고 한 30%까지 빠졌는데도 이제는 올라오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제는 올라갈 거예요. 네.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5G는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산업을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저는 이제 올 하반기에 5G가 급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별로 좋게 안 보고 있는 것뿐인 거고요. 어쨌든 5G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번 뭐 대선 공약이라든지 정책에 분명히 저는 끼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5G 이런 걸 우리가 이제는 활성화시키고 6G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4차 산업의 핵심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지금까지는 너무 이렇게 그 이야기가 많고 이슈가 많고 할 때 그때 홀려가지고 매수했기 때문에 비싸게 산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들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 5G 상담할 때마다 그냥 들고 가세요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머큐리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다른 5G 관련주들은 그래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얘는 그나마 나와요. 저 물타기는 하면 안 되겠죠? 네, 물타기는 안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비중도 조금 적당히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기다리시면은 요건 급등 나와서 아마 15,000원까지 아마 한번 올라갈 힘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하반기에 이제 대선 막 그 후보들이 나오고 공약도 나오고 정치 이렇게 행보를 좀 하셔야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계시다가 올 하반기 뭐 한 11월이나 10월 정도를 목표로 두고 멀리 보고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있으면 급등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MSC M 5,600원에 매수했고요. MSC. 네, 네, 10% 가지고 있거든요. 5,600원에 600원이요. 네. 10%요. 5,600원에 사신 거면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얼마 안 돼. 한 달도 안 됐어요. 왜 사셨을까요? 식품 관련이라 그래서 어떤 거 관련요? 식품이요. 아, 식품 관련이라서 네네. 제 방송 많이 보세요? 네, 챙겨보고 있어요. 식품 관련주 언제부터 사라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좀 알죠. 예, 저 작년 한 11월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식량 나눈다, 식량 관련주 다 올라간다, 비료 관련주, 뭐 우리 농약 관련주, 음식 파는 직접적으로 파는 관련주 다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뒤늦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게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제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할 때는 좋다고 생각할 때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가 되는 건데 주식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그 단어가 지금이라도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따라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예, 혹시 가능하시면은 지금이라도라고 해갖고 종이에 써가지고 딱 그 모니터 앞이라든지 매매하는 데 그 앞에 싹 써놓고 X자로 쫙 이렇게 꺼버리세요. 네. 아시겠죠? 지금이라도는 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라도는 없습니다, 주식에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뒤늦게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나마 하늘이 도왔는지 정말 뭐 조상이 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좋은 기업을 나쁘지 않은 상태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 네. 만약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걸 다른 종목에 접목을 했으면 아마 폭락을 맞거나 급락을 맞거나 계좌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 기업이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매매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건 전 종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역시 식품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뭐 식품 첨가물 뭐 이런 거 하는데 식량 관련주 맞고요. 식량이 관련주긴 한데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2020년 실적 잘 나왔어요. 돈 잘 벌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2021년도 기대가 해볼만 하겠죠,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돈 벌었으니까 아우 지금 이제 돈 버는 거 일만 남았으니까 이런 거는 뒤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매수가가 높은 편이고요. 10% 정도 사셨는데 비중은 적당하니까 들고 가시길 바라고 혹여나 빠져내려갔다 5,000원까지 내려갔다 하면 겁낼 필요 없이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왜냐? 원래라면 거기 사야 되는 거예요. 아, 원래라면 5,600원이 아니라 5,000원까지 빠지길 기다렸다가 거기서 사야 되는 걸 미리 샀기 때문에 떨어질 때 나는 약간 손실 중이지만 저기서 비중을 늘려서 가져갔을 때 득을 보는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기업을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사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BB 하이텍을요. 네. 이거를 6만 원에부터 사가지고 물 타서 5만 5천 원을 해놨거든요. 그럼 55,000원인가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팔아야 돼요? 저 더 들고 가요? 일단 이 기업도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좋은 기업을 고가에 사면 문제가 생겨요. 예. 왜냐하면 팔기가 애매하거든요. 좋다라고 들은 그 미련 때문에요. 예. 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기업을 살 게 아니라 좋아질 기업을 사는 게 예, 맞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DB하이텍은 너무 좋아요. 실적도 진짜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예. 반도체 슈퍼왕 왔을 때 얘가 득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나 이게 이제 그 주가가 그걸 잘 반영된 걸까? 덜 올라온 걸까? 더 많이 올라간 걸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그냥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자리에서 매매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비싸게 사가지고 추가 매수가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조금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럴 때 뭐 하냐면 추가 매수 한 만큼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5만 3천 원 팔던 가다가 밀리더라고요. 네, 지금도 53,000원이니까 매도하시는 겁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양봉으로 반은 유지가 팔았어요. 뭐라고요? 아침에 반은 팔았어요. 아, 반 팔았어요. 예. 잘했습니다. 근데 반 팔았는데 30% 비중이에요? 예. 뭐 얼마나 그래서 사신 거예요, 30% 예요. 도대체가? 예. 6만 원에 사가지고 계속 물 타가지고 아이고. 30%를 팔고 이거를 제가 4만 5천 원을 보다가 올라가길래 그냥 샀는데 뭐 여기 방송에서 6만 5천 원 보더라고요. 그래서 샀더니 그 뒤로 계속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53,200원에 위에서 찍고 내려서 팔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갖고 갈까요? 그냥 네, 팔을까요? 일단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양봉을 유지가 되면은 한 번 더 올라가거나 뒤에 조금 더 상승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얼마 매도하신 건 정도 봐야 잘하신 돼요? 거고. 뭐라고요? 지금 얼마 정도에서 마저 매도를 예, 할까요? 가만히 냅두면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예. 저를 가만히 냅둬 주세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끊기고 있죠?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예.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양봉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거예요, 오늘. 예.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 상승 나온다가 아니라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매도하신 건 잘하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 가보시는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주식을 할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멈출까를 잘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시다가 올라오다 보면은 흐름이 안 끊긴다면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양봉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6만 원까지 가져갔다가 저기서 매도하시면 수익을 조금 보겠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내일 바뀌거나 또 이렇게 빠지는 예. 느낌이 들면 그때는 바로 정리해버리세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은 공부가 좀 필요한 거예요. 차트에 대한 이해도, 주가에 대한 근데 이해도가 요거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도 샀다가는 팔고. 네, 걔들 매매 잘하니까 그거 나중에 그 매매한 거 우리 나중에 결과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거 보고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않을 때 매도하는 그런 연습과 감을 키우시고 그 감이 없으시면 이거 주식 이거 매도하신 다음에 돈 다 빼버리세요. 계좌에서 돈을 다 빼버리세요. 돈 날려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6,000원 넘어갈 때까지 좀 들고 와보시길 바라겠고요. 56,000원 음봉으로 빠지게 되면 넘어가죠? 정리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B 프로 바이오예요. 아, 네, 전화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은데 AB 프로 바이오인가요? 네. 네, 오늘 통신이 안 터지는 데서 원래 숨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AB 프로 바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70원이고요. 30%요. 1,670원에 30%요. 예. 일단 이 AB 프로 바이오 안 좋은 기업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비중도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AB 프로 바이오가 문제가 뭐냐? 제가 제약 바이오도 이제 실적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시기는 2017년에나 가능했던 거지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얘 지금 영업이익이 없어요. 적자예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날리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고요. AB 프로 바이오 이런 쪽이 예전부터 화이자 뭐 이런 백신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테마성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지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나올 때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씩 급등을 해주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걸 고가에 사셨으니까 또는 지난번 고가에 사셨다면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팔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된다 뭐 하고 있고 지금 뭐 모더나 쪽에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모더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사실이에요. 모더나 백신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 되었을 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리하는 게 좋고요. 장기 투자로는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1,200원 지키고 한 번쯤에 반등은 줄 것 같거든요. 그 반등 시 1,500원이나 1,400원 좀 손실이 있더라도 그 즈음에서 비중을 줄이는 편으로 먼저 보고 비중 줄였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면 그냥 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을 이제는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점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으로 이런 종목을 빨리 옮겨 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GV고요. CJCGV고요. 예, 매수가는 32,900원입니다. 32,900원이요. 2,900원이요. 언제 사신 거죠? 어저께 샀어요. 어저께 사셨나요? 예. 왜요? 그냥 한번 사보고 싶어서 샀어요. 그래요? 주식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해야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따라해보세요. 그냥. 네. 그냥 사갖고 돈 벌 수 있으면 그냥 주식 투자해갖고 그냥 사갖고 돈 벌 수 있으면 세상에 거지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가난한 그래요? 사람이 왜 제가 생기고 이거 주식으로 왜 불행한 샀냐면-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그죠? 그냥 산 건 아니고요. 제가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영화 같은 게 좀 많이 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왜 샀어요라고 질문 드리는 건 그냥요라고 아니라 이거 산 이유가 궁금한 게 뭐 왜 샀는가에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사셨는지 모르고 사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뭔가를 알고 사신 거면은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실 거고 뭔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거 진짜 위험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고 CJ CGV는 뭐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작년부터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CJ CGV랑 컨텐츠 관련주 좋다. CJ CGV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블록버스터 개봉 예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마블 영화도 개봉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CJ CGV가 뭔가 좀 저는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컨텐츠를 뭔가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백신 때문에 정상화되고 나면 당연히 수혜를 볼 기업들이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만한 기업인데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적자가 나니까 무서워서 안 산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CJ CGV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살만했는가라고 하면은 제가 왜 과거에 좋다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쌀 때 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뒤늦게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조금 늦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밑에 샀으면 대응할 게 없어요. 그냥 기다려버리면 알아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대응을 되게 잘해주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빨리 사면은 매매가 쉬워지고요. 늦게 사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28,000원대, 7,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 이하로 떨어질 때 추가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지금부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금기입니다. 금기. 네.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밑으로 빠지면 27,000원대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위쪽으로 예. 지금은 시세가 아직까지 뭐 코로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4만 원까지도 논스톱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샀는데 만약에 그런 시세가 나와준다면은 4만 원에 매도하시고 다시 떨어지면 사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됐나요? 예. 다음에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GS건설인데요. GS건설이고요. 예. 매수가는 45,89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14.6%예요. 그래요? 예. 저는 일단 뭐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업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건설업황을 뭐 좋게 보고 있지 않고요. 좋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를 보시게 되면은 요 부채 총계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예, 부채 총계를 보면은 8조였던 이 부채가 지난 2018년인데 이제 2019년 9조 그리고 2020년 9조 4천억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 이 부채가 큰 기업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는데 건설업황은 아무래도 구조상 부채를 안 지고 건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빚을 지고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건설업황이 앞으로 호황일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 뭐 수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해외 수주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건설업황이 과연 그런 진짜로 그런 막 이야기 때문에 샀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별로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다른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셨을 때는 건설업황 좋을 겁니다. 앞으로 더 갈 겁니다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의 이렇게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매도하시고 딴 걸 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지금 조금 매수가로 오늘 살짝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랑 의견이 같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차트를 보니까 아직은 시세가 안 끝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제가 싫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법도 아니고, 그죠? 예. 제가 싫은 거지.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랑 의견이 같다면 이거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요 종목은 한 5만 원대까지는 한번 들고 와보셔도 괜찮은 자리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건설업황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같은 시간을 보낼 거면 이런 거 들고 있는 것보다 싸게 있는 거 올라갈 만한 종목을 싸게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온 종목보다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GS건설은 한 5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4만 5천 원대란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근데 본전 이하로 내려갈 때 들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만 4천 원짜리가 되면은 손실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 그냥 정리해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다가 4만 4천 원 무너질 때 정리, 올라올 때 5만 원대까지는 조금 보유해서 수익을 조금 챙겨서 나오는 걸로 하자. 그러나 저의 관점은 이제 조언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건설업황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두산 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00원에 40%요. 1,400원에 40%. 예, 네,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매수하셨네요. 그죠? 예. 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현대에서 합병한다고, 인수합병한다고 해서 샀는데요. 네. 그게 혹시 어떻게 되나 돼서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뭔가 인수한다, 합병한다, 분할한다, 상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가 있어요.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은. 예, 그런 이야기 나올 때가 있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원자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소형 원자로 모듈 이런 거 수혜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청자님?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최고가에 팔기 위해서 주식을 하십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십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두산 인프라코어여야만 합니까? 아니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수익을 내면 됐습니까? 좋은 종목이면 좋죠. 그러니까요. 좋은 종목을 잡아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예. 근데 여기서 시청자님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더 뭔가 올라가서 내가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미련과 아쉬움과 뭔가 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 매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안 가게 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제 팔았으면 수익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면서 내려가더라도 계속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갈까 내려갈까가 아니라 수익이 낮기 때문에 수익이 작지 않습니다. 한 40% 수익 나오고 있거든요. 예.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겁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안 갈 거라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수익이 낮기 때문에 내 기준, 나의 인생, 내 기준 때문에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여기서 만족을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절반 정도 지금 매도하시고 아직까지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직까지도 시세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매도를 절반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차트상 1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반 매도 나머지로는 17,000원까지 가져가시되 최고가에 팔아내신다라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시면 좋습니다. 예. 네, 지금 수익에 만족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을 꾸준히 매년, 매해 죽을 때까지 계속 내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양홀딩스 13만 500원에 30%예요. 13만 500원에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아직 초보라서 항상 삼양홀딩스 좋다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쭉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셨어요? 예. 삼양홀딩스가 좋다고 해서 사셨다. 일단 뭐 이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되셨어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안 좋은 주식은 없어요. 예. 예, 안 좋은 주식은 상장에 한 2,000개 돼 있거든요. 예. 2,000개 정도 상장된 주식 중에서 안 좋은 건 한 200개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1,800개는 시청자님이 어떻게 찾아보시든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든 다 좋다고 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거는 매수할 이유가 절대 되지 않아요. 좋다고 했기 때문에 매수한 거는 그냥 따라해보세요. 당했다 해보세요.
당했다. 당하셨습니다. 비싸게 팔 사람들이 여기서 좋다고 소문내니까 그걸 또 사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주식은 이게 기본입니다. 지식 쌓는 거, 차트 쌓는 거, 뭐 기본 분석, 차트 보고, 뭐 재무제표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게 안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주식하는 사람의 덕목입니다. 아시겠죠? 예. 비싸게 안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차트가 올라가면 비싼 겁니까? 아니요. 좋다고 하면 비싼 거예요. 누가요? 예.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고 내가 알만한 정도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전 국민이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기본 룰을 먼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삼양홀딩스는 그렇게 매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일단 홀딩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건 다 뭐냐면 지주사 합격을 하고 있는 거죠. 회사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자회사들이 일을 해서 이렇게 수익 나는 걸로 이득을 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올라오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엄청 오랜 기간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 말을 올라왔을 때 사버리면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시간이 빨리 올라온다 아니면 엄청 오래 걸린다는 뜻일까요? 엄청 어려울 것 맞아요.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은 삼양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내려가고 있는 도중인데 여기서 반등이 뭐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는데 지주사격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반등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보통 빠지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하고 내려가다가 저 밑에 9만 원, 8만 원까지 밀리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이제 물리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이거 기다리시면은 나쁜 기업 아니니까 1년 동안 기다리시면 좋은 매수가, 추가 매수가 나올 거고 반등 나왔을 때 본전 또는 수익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거든요. 예. 네,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하세요. 도 닦는다 생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삼양홀딩스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한 번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내 계좌는 자꾸 쪼그라들고 내 인생이 지금 계속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돈이 날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막으시려면 지금부터 왜 이렇게 됐는가도 연구해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싸게 사지 않는 방법과 시장 원리를 조금 깨닫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삼양홀딩스는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되어준다면 반등이 한번 있어줄 수 있는데 그 반등폭이 저는 12만 5천 원에서 12만 9천 원 정도까지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 혹여나 올라와 준다면은 그때 비중을 줄인다면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간 벌고 나면 또 다른 종목을 투자해야 될까요? 공부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예. 공부부터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이게 11만 원이 무너진다, 11만 천 원 여기 무너진다 하면은 또 내려간다는 건데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기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손절하시거나 시간을 1년 이상 갈아 넣어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우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